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제2단원의 G7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다양성, 두 번째인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우리 각자의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점 찾기, 그 다음에 선포하기, 그 다음 정보 습득하기, 그 다음에 자기 관리하기, 그 다음 활용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장점을 찾아서 프로화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취미생활 정도에 그치고 만다. 이게 삶을 이끌어주고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하고 뭔가 세상에서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만의 장점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한 것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예요. 자, 장점 찾기, 선포하기, 정보 습득하기, 자기 관리하기, 활용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6번째로서 실패의 과정을 꼭 통과를 해야 된다. 장점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에디슨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두 번의 실패 앞에서 대부분이 다 물러섭니다. 실패 과정이 없이 달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실패해도 물러서지 않고 갈 때 그것이 익숙해지고 이게 사실 실패가 아니에요. 또 그만큼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그만큼 새로운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장점을 활용할 때 반드시 실패의 과정, 생각대로 안 되는 과정, 이론대로 안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해보면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딱 시도해보면 잘 안 돼요. 일단 거부 반응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전문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연구하면서, 어느 글을 보니까 전문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현장에서 사용해 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되는데 어느 만큼 돼야 되느냐? 어느 만큼. 되는데 한두 사람한테는 되는데 또 딴 사람들한테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인이다,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공감을 했어요. 맞아. 나는 되는데 현장에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 안 되네 이거.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되는데 또 더 넓게 딴 사람들한테는 안 되네 이거. 그러면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실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진행을 할 때, 자기 장점을 발전시킬 때 안 되는 과정이 온다고 그랬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와야 돼요. 7번째 단계. 6번째 단계는 실패의 과정 통과하기.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과정은 더 연구하기.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연구하기. 왜 안 되지? 문제가 어디 있는 거지? 왜 나는 되는데 저 사람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은 뭐야? 더 연구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연구합니다. 장점을 행동할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이때 중요한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잘못된 걸 찾아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달인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뭐냐면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 네. 습관 들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프로가 되려고 하면 수많은 반복 연습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세계의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20년 넘게 연구한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에릭슨은 여러 분야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평범한 사람과 천재를 가르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닌 연습하는 기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재라고 해서 연습도 안 하는데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천재는 일반인보다 연습량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천재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겁니다. 시간 채우기예요.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 네. 당신은 당신의 일에 1만 시간을 쏟아 부었는가?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 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당신의 일에 1만 시간을 쏟아 부었는가? 아니라면 성공을 말하지 말라. 1만 시간이란 어떤 분야에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량을 말하는 것으로 하루 3시간씩 일주일 꼬박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하루 3시간씩 곱하기 365일 10년을 하면은 1950시간인데 이 시간을 보내야만 비로소 숙달될 수가 있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습니다. 20세에 이르기까지 연습한 누적 시간을 보면 천재들은 4,000시간 정도 누적 연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어떤 분야에든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은 모두 성실해서 끝까지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곡식의 원리가 그래요. 뭐 심어놓으면은 아무리 급해도 시간이 차야 싹이 납니다. 그리고 속이 채워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로 만들어내는데도 역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이게 적당하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취미생활 정도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도표, 장점 찾아서 프로가 되는 이 도표 한번 또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요거를 외우세요. 맨 처음에는 장점을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한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분야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그냥 그건 그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이제 네 번째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봉사활동이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장점을 살리는 아르바이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교회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랬죠. 봉사활동하기.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을 만들어서 해봐야 돼요. 해. 아르바이트 해도 그냥 뭐 시간 얼마 받는 요것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자기 장점을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그 속에서 장점이 이제 발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패 과정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연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훈련, 반복. 그러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안에서 자동으로 이제 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전문성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 시간을 어느 정도 채워야만 숙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1등짜리 장점들이 서로 다 다양하게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안에 담아주신 장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부부지간에도 서로 나의 장점도 찾지만 상대방 장점 찾기 10개, 뭐 자녀들의 장점 찾기 10개, 뭐 이렇게 장점 찾기를 해서 몇 개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사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기다가 요 장점을 플러스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런 걸 수시로 나눠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진짜 오래 해요. 뭐 유치부를 벗어나서도 초등학교만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어느 분야의 하나에서는 전문가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공부하고 비전도 방향도 장점도 찾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하고 대학도 그냥 그런 상태에 가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16년 동안을 이거 그냥 아무 쓸모없이 보내고 만 거예요. 공부 과정은 자기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충분히 그만하면 뭐 전문가가 되고도 남을 시간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안 돼서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6년 동안 안 바꾼다고 하는 걸 제가 어느 글에서 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계속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참 정말 충격도 받았죠, 이게. 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구나, 이게. 예? 걔네들은 대학생의 80%가 창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부한 거 어디 들어갈 데 없으면 안 돼. 그다음부터 이제 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을 찾아서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만의 장점 찾아서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